이번 영상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이야기들을 한번 묶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워렌 버핏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짐 사이먼스입니다.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머니메이커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평균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 1988년부터이죠. 그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메달리온 펀드를 만든 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이라는 거죠. 더 또 놀라운 건 그 보수율이 500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5%. 엄청 높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수수료 차감 전 수익률로 보면 연평균 6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은 1000억 달러.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다만 메달리온 펀드는 일반 투자자는 가입을 할 수가 없죠. 이 르네상스 전 현직 임직원과 가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르네상스 인스티튜셔널 에퀴스 펀드 RIEF라는 거하고 르네상스 인스티튜셔널 다이버시피드 알파 RIDA라는 두 개의 펀드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그 개인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현재 그의 자산은 230억 달러 가량 된다고 하네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순수 쿼너티브 트레이딩 전문 운용사이고요. 펀드 매니저의 직관을 배제한 수학과 통계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별 내용은 없었는데요. 르네상스 글로벌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퀀트 투자 운용사로 수학적, 통계적 방식을 통해 수익자에게 우수한 수익률을 안겨드리는 것에 전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CTA, Commodity Trading Advisory 전략이라고 해서 수백 개의 상품이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추종을 통해서 컴퓨터에 지정된 시스템에 의해 추세를 파악하고요. 진입과 진출을 하게 되는 고도의 금융기법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황금알을 낳아주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그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만 알고 있다고 하고요. 이 CTA 기법을 모방한 헤지펀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익률 면에서는 근처에도 못 갈 정도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펀드와 그 모방 펀드의 차이는 데이터 축적의 양의 차이가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오염되지 않았고 순수한 데이터인지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기법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원인이 과거에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이 르네상스 펀드가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이 시행착오를 겪고 그걸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간 결과라고 봐야겠죠. 다음은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애플을 구한 건 아이폰 보상 판매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두 분기 연속으로 아이폰 보상 판매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성장하면서 아이폰 실적을 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서비스 분야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이폰 전체 판매량은 그렇게까지 안 되지만 어쨌든 보상 판매를 통해서 애플 고객들이 중고 아이폰을 애플에 되팔고 신규 아이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그런 거죠. 2년 전에 애플이 가격을 올린 이후로 다수 고객에게는 보상 판매가 필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보상 판매 활동 증가는 업그레이드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 매출을 유지하려면 이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상 판매 붐의 최대 요인 중 하나는 어딜까요? 바로 중국이죠. 올해 애플은 중국 내 소매점에 프로그램을 도입했고요. 가격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고 회계년도 상반기에 그 애플 중국 판매가 24.5% 감소했지만 보상 판매와 가격 조정이 완전히 시행된 하반기에는 그 하락폭이 3.2%로 줄어들었죠. 여기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눈에 띕니다. 이 팀쿡 자체도 가격 및 월간 비용 정책과 보상 판매 프로그램은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심 있는 부분은 배당 ETF가 채권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두 가지 ETF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두 펀드의 차이점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뱅가드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ETF라고 해서 VIG ETF인데, 많은 배당 ETF가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장률 중 하나의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VIG는 배당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난 1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켜온 미국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ETF입니다. 배당 수익률과 반대로 배당 성장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고, 배당 수익률은 1.83%로 S&P 500의 1.97%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VIG가 보유 중인 기업들이 S&P 500 전체보다 더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리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뱅가드 하이 디비던드 일드 ETF라고 해서 VYM인데, VYM은 배당 성장률이 아니라 배당 수익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보유하는 것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을 노리는 대신에 이 3.3%의 산뜻한 배당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ETF만을 가지고도 기간적으로 배당을 투자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수익률에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맞춰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ETF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대부분 주식들이 일생 동안 수익률이 1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만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1926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률 상위 4% 주식이 전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책임져 왔었어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 시가총액 가중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좋은 것만 골라 담을 수도 있지만 나쁜 주식을 버리는 편이 더 올바르지 않은 투자일까 하는 부분인데, 결국 시장에는 좋은 주식, 승자 주식이 드문 반면에 골라서 버려야 할 주식, 패자 같은 주식은 널려 있는 거죠. 그림의 포트폴리오에서 보듯 수익률 상위 10% 주식을 배제할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상위 25% 주식을 놓쳤을 경우에는 연간 9%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수익률 최상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패자 주식의 수가 승자 주식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형편없는 주식을 배제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 세계 주식을 동일 가중 방식으로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수익률 하위 10% 주식을 배제하면은 포트폴리오의 연간 수익률은 14%가 되고요. 하위 25%를 배제하면 연간 수익률은 22%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최악의 그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배제하고 최상의 승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까? 실제 불가능하지만 어떻게든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손실을 기록하는 나쁜 주식의 특징이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수익 성장의 둔화나 이자 비용의 증가, 주식 발행 같은 몇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주식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대부분의 펀드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지수 구성을 하고,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에서도 8대2의 파레토 법칙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까지 주식시장 수익률 중 20%를 단 14개 주식이 담당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4가지 종목은 자막에 나오는 종목들이고요. 이렇게 소수가 다수를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영상도 옛날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제가 이렇게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